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이 문자가 인도의 작은 판자촌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델리 슬럼가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이 문자를 만나면서 세계적인 IT 기업에 입사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 문자는 언어의 벽을 넘어 이 청년의 운명을 바꾼 걸까요? 이제부터 모두가 깜짝 놀랄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이라고 합니다. 델리의 작은 판자촌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거리에서 생활했습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내는 게 전부였던 제게.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이상한 문자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처럼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글자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문자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판자촌에서 꿈을 꾸는 게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가난했습니다. 비좁은 방에 4~5명씩 모여 살아야 했고 전기가 끊어지는 건 예사질이었죠. 여름엔 폭염에 숨이 막혔고 비가 내리면 방 안까지 빗물이 들어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인터넷 카페를 가기 위해서는 며칠을 굶으며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코딩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글로 된 인공지능 학습 사이트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클릭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짜여진 그 형태가 신기하게도 머리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알파벳이나 힌디어로 볼 때는 답답했던 개념들이 한글로 접하자마자 술술 풀리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그 사이트를 탐구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방에서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신기하게 한글로 된 자료들이 제 눈에 마치 빛나듯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개념이나 알고리즘 설명이 알파벳으로 볼 때와 달리 한글로 볼 때는 마치 누군가 직접 제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유튜브에서 발견한 한국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과 수학 강의 영상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기초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된 그 영상들은 저처럼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었죠. 처음으로 배움이라는 즐거움을 느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인터넷 접속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판자촌 생활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비좁은 골목길에서 이웃들은 늘 저를 향해 의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현실에서 벗어난 꿈을 쫓는 허황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그의 차가운 말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은 한글이라는 문자는 그런 좌절의 순간들조차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울면서도 다시 한글 교재를 펼쳐들었습니다. 이 언어가 제게는 단지 외국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꿈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냉소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밤마다 작은 전등 아래에서 차가운 벽을 등지고 혼자 중얼거리며 한글을 익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 글자들이 제 인생을 점점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땐 미처 몰랐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구글 인도지사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강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의 벽이 느껴졌어요.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한글 기반의 AI 튜터였으니까요. 인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낯선 문자로 어떻게 경쟁을 하겠냐며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헛된 꿈에 빠졌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작은 방에서 홀로 코딩을 하며 제 프로젝트의 로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제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최적의 도구가 되어갔죠. 판자촌 골목길의 시끄러운 소음과 어두운 현실도 제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더욱 확신을 가지게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마침내 대회 신청서를 제출한 날, 제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주변의 무관심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로 뭔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예선 통과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준비가 되었어. 드디어 결전의 날, 인공지능 경진 대회의 본선 발표가 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 준비했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넓고 화려한 컨퍼런스 홀은 온통 세련된 정장 차림의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허름한 옷과 초라한 모습은 그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졌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쏠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영어와 힌디어를 기반으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청중과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저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죠. 한글 기반의 AI 튜터를 소개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가니 수많은 사람들의 냉담한 눈빛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왜 저런 낯선 글자를 들고 온 거지? 라는 듯한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글이 제 삶에 미친 영향과 이 글자가 가진 과학적 우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무관심했지만 점점 제가 설명하는 한글의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우수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한 명의 심사위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한글을 택했나요? 영어도 힌디어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꽉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글은 제가 경험한 어떤 언어보다도 사고의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같은 다양한 언어와 문맹률이 높은 환경에서 한글은 최고의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교수였습니다. 저도 이 청년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장내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고 청중들은 웅성거리며 기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요. 심사위원의 지지 발언으로 장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자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게 쏟아졌던 냉담과 의심이 점차 사라지고 호기심 어린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제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제 프로젝트가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행사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회장 로비에서 그 심사위원이 직접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매우 혁신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글 교육을 했는데 이 언어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듯 했어요. 평생 슬럼가의 무시 속에서 살아온 제가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수는 자신이 속한 학술단체와의 연결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생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행사장을 떠난 뒤에도 그날의 감정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시 차가웠어요. 대회 이후 관심을 보이던 몇몇 단체들은 한글이라는 요소를 알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좋긴 한데 굳이 한글이어야 하나요? 라는 말이 반복되었죠. 인도의 대다수는 여전히 영어와 힌디어 중심이었고 낯선 문자를 받아들이는 데엔 벽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벽으로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정받은 줄 알았던 아이디어가 문화적 편견 앞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밤마다 전등 아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은 어느새 주저함으로 바뀌었고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도 커서만 깜빡일 뿐 한 줄도 쓰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달을 또박또박 따라 쓰던 아이들의 눈빛. 공부할 책조차 없던 그 아이들이 손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웃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은 없을지도 몰라. 그 순간 마음속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야.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해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작은 희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꺼내기도 두려웠던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아픈 선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회 당시 저를 조롱하던 참가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웃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당신 프로젝트가 계속 생각나더군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자기도 비슷한 교육 플랫폼을 구상 중인데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제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비웃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내밀다니. 자존심이 상했고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이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함께 다시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협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문화적 시각 차이, 기술적 접근 방식에서도 충돌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한 가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는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고 논리적인 힘을 지닌 교육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힘이 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슬럼과 아이들에게 한 글자씩 희망을 전하기 위한 진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함께 나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자 그 친구는 자꾸 효율성과 속도, 투자 유치 가능성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너무 낯설다. 힌디어나 영어로 바꾸면 더 빨리 결과가 나올 거야. 그는 설득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바꾸자고 했고 저는 그때마다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주 부딪혔고 어느 날 밤 결국 크게 다투고 말았죠. 내가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긴 해?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이야? 제 말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프로젝트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착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혼자가 된 공간, 다시 돌아온 고요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한글을 선택했는지를 되새겼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진짜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과 싸우는 것이란 걸 말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란 도구가 제게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을 믿고 아이들을 위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고독하지만 진심을 담은 외로움은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프로젝트는 마침내 베타 버전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기능은 단순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죠.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조합해가며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이 피드백을 주는 구조였죠. 화면 속에 떠오르는 가나다를 천천히 따라 읽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박수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시스템 하나를 배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정부기관의 허가, 교육당국의 검토, 각종 인증 절차 등 끝없이 이어지는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교육부 관계자와의 첫 미팅에서 저는 직설적으로 들었어요. 이 시스템이 인도의 미래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죠? 그리고 왜 꼭 한글이어야 합니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제가 처음으로 배움을 즐겁다고 느끼게 만든 문자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사고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경이로울 만큼 직관적이었습니다. 저는 문해율이 낮은 이 땅의 아이들이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반드시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쉬우면서도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면 왜 선택하지 않아야 하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날 공식적인 승인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요.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이건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로 끝나버릴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며 자리를 나섰습니다. 비록 미완의 회의였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로젝트를 경험한 몇몇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읽었어요. 그게 바로 가였습니다. 단순한 한 글자가 한 아이의 세상을 열었고 그 감동은 생각보다 깊게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뜻밖에도 지역기자 한 명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단지 외국 문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이죠. 그 기사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몇몇 교육 스타트업과 대학 교수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글의 음소 문자 구조와 시각적 직관성은 여러 교육 관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이건 글자가 아니라 체계입니다. 한 교수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동안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껴왔던 확신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정교한 도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 주 구글 인도지사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한때 조롱과 무시를 받던 그 문자, 세상의 변방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붙잡았던 그 문자가 이제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지 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너무나 위대한 문자의 힘이 세상 앞에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글 인도지사의 회의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델리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죠.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를 소리내어 읽던 그 순간까지 회의실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문자, 한글.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군요. 저는 즉석에서 태블릿을 꺼내어 AI 튜터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 섞인 발음이 울려 퍼졌고 한 화면에 가나다를 또박또박 따라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감탄사를 흘렸고 회의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구글 인도지사와의 인턴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구글 측은 이 프로젝트를 정식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깊게 울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차가운 조롱과 외면, 수많은 외로운 밤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단 하나,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이 작은 문자가 저의 인생을 바꾸고 이제는 한 나라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문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이 체계. 그것은 한국의 자랑이자 이제는 인류 전체를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구글 인도지사의 정식 팀원이 되어 교육용 AI 프로젝트를 실무에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슬럼가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공립학교에도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나타났어요. 글을 읽지 못했던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모습은 저에게 다시금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과 연결되는 그 출발점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문자이기 이전에 세상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요. 처음 이 길을 걸을 때 저는 무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무모함이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글은 언젠가 전 세계 더 많은 아이들의 손에 들릴 것이고 그 순간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저는 단지 한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한 문화와 언어가 가진 보편적 힘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언어였던 한글이 이제 모두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현실 속에서 저는 오늘도 또 하나의 가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문자가 닿는 모든 곳에 더 많은 빛이 퍼져나가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델리의 작은 판자촌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여정이 이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디일까요? 한글이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